이 더러운 포장마차 오늘부로 문 닫고 싶어? 아줌마, 우리가 누군지 알아? 조폭이 손에 들고 있던 소주잔을 여사장을 향해 던졌습니다. 소주잔은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 여사장의 귀 옆을 스치며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고 투명한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죠.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세 명의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입을 열었고 순간 포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녀들이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야기 끝에 밝혀지는 반전 주목해 주세요. 그 전에 잠깐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외곽 가로등 불빛이 흐릿한 골목길 끝에 자리한 오래된 철제 포장마차 하모니. 저녁이면 어김없이 붉은 조명이 켜지고 쩝쩝 고기 굽는 소리와 함께 소주잔 부딪히는 소리가 골목을 채웁니다. 비 오는 날이면 철제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작은 북소리처럼 울려 퍼지고 그 아래서 정겨운 대화가 오가는 곳이죠. 골목 사람들은 하모니의 주인 오금자를 금자 누님이라 부릅니다. 예순을 훌쩍 넘긴 나이지만 소매를 걷어붙이고 칼을 다루는 모습은 여전히 예사롭지 않아요. 특히 생선 한 손질할 때면 그 칼 솜씨에 손님들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볼 정도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선이 스스로 살을 내어주는 것처럼 부드럽고 정확한 칼질은 하모니의 명물이 되었죠. 오늘 밤도 금자는 손님들 앞에서 고등어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금자의 손끝에 고정되었고 칼이 지나간 자리에 반듯하게 포를 뜬 생선살이 드러났어요. 누군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금자야, 오늘도 칼놀림이 예술이네. 서정숙의 말에 금자는 쓱 미소만 지었습니다. 정숙은 옛 시절 매화라 불렸던 금자의 오랜 친구죠. 오늘은 또 다른 친구들인 조윤희와 이순아도 함께 찾아왔어요. 과거 번개라 불리던 윤희와 백설이란 별명을 가진 순아까지 네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이따금 있는 일이랍니다. 네 사람이 앉은 구석 테이블은 언제나처럼 정겨운 대화로 가득했습니다. 가끔 터져나오는 웃음소리에 다른 손님들도 덩달아 미소 짓곤 했죠. 금자는 정숙에게 소주를 따르며 그녀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을 바라봤습니다. 세월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흘러갔지만 정숙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손마디 굵어진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힘이 느껴졌고 윤희와 순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붉은 조명 아래 소주잔을 기울이는 내 사람의 모습은 평범한 노인들처럼 보였지만 그들에겐 비밀이 있었습니다. 90년대 말 청매파라는 여성 조직의 핵심 멤버였던 네 사람. 특히 금자는 은도깨비라 불리며 한 번도 피를 보이지 않고 상대를 제압하는 전설적인 칼잡이였죠. 그들이 손에 쥐던 것은 소주잔이 아닌 날카로운 칼이었고 그들의 발자취에는 수많은 전설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나? 을지로에서 우리 넷이 싸웠을 때 순아의 말에 금자가 얼른 끊었습니다.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난 이제 그냥 조용히 포차나 하면서 살고 싶다고. 금자의 눈빛이 한순간 흔들렸어요. 까만 동공 아래로 지나간 세월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죠. 과거를 떠올리기 싫어하는 금자였지만 새 친구는 가끔씩 그 시절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청매파의 영광스러운 순간들, 자신들이 지켜냈던 사람들, 그리고 맞닥뜨렸던 위험들. 그럴 때마다 금자는 대화 주제를 바꾸거나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포차 안은 담배 연기와 고기 굽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수다가 뒤섞여 정겹게 울려 퍼졌어요. 금자는 이런 일상을 사랑했습니다. 소란스럽지만 평화로운 그저 평범한 포장마차의 하루.
과거의 전설 따위는 잊혀진 채로 살고 싶었죠.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문득 포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하모니의 철문이 거칠게 열리며 5명의 젊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문신이 드러나는 차림, 하나같이 날카로운 눈빛을 한 그들이 포차 안을 둘러보았어요. 손님들은 눈치를 보며 술잔을 내려놓고 대화를 멈췄습니다. 여기가 하모니요? 이 동네 마지막 남은 독립 포차라던데. 앞장선 남자가 비웃듯 말했어요. 금자는 묵묵히 그들을 바라보았고 그 뒤에 앉아있던 세 친구들도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죠. 젊은 남자들의 눈빛에는 거만함이 가득했고 그들이 풍기는 아우라에 포차 안의 공기마저 무거워졌습니다. 저희는 백호파 천상우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지역 상권을 정리할 예정인데 누님도 우리 체계에 좀 협조해 주셔야겠네요. 천상우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이었습니다. 금자는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이어갔어요. 그녀의 손에 쥐어진 칼이 물에 씻기며 은은한 빛을 냈습니다. 하지만 금자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보이지 않았죠. 무시당한 것에 화가 난 천상우,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소주잔을 금자를 향해 던졌습니다. 소주잔은 허공을 가르며 나라와 금자의 귀 옆을 스치듯 지나갔어요. 잔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고 투명한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순간 포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죠. 깨진 소주잔 조각이 바닥에 흩어지며 날카로운 빛을 반사했습니다. 오금자는 천천히 걸레를 집어들어 벽에 튄 소주 자국을 닦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도 담담해서 오히려 백호파 일당이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포차 안의 손님들은 숨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공기 속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이 더러운 포장마차, 오늘부로 문 닫고 싶어? 우리가 누군지 알아? 천상우가 다가와 포차 카운터를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쨍그랑 그릇 몇 개가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포차 안을 울렸습니다. 금자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죠. 그저 깨진 그릇을 주워 쓰레기통에 버릴 뿐이었어요.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고 포차 안은 점점 더 썰렁해졌습니다. 천상우의 눈빛이 점점 험악해졌어요. 그의 이마에는 푸른 핏줄이 돋아올랐고 목덜미의 문신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금자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어요. 그가 기대했던 것은 공포에 질린 노파의 모습이었지만 금자의 무반응은 그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동네 포차들은 다 우리한테 보호비 내고 있어. 월 50만 원이면 싼 거야. 안 그러면. 천상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조윤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날렵했어요. 마치 젊은 시절의 몸짓을 그대로 간직한 듯 했죠. 그녀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젊은이, 소주잔은 사람한테 던지는 게 아니라 서로 부딪히는 거야. 기본 예의도 모르나? 윤희의 말에 백호파 패거리들이 돌아봤어요. 그제야 구석에 앉아있던 3명의 나이든 여성들을 알아챈 모양이었죠. 천상우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나이든 여자들이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듯 했어요. 아줌마들도 한마디 하고 싶어? 이거 재밌네.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해봐. 우리가 누군지 알면 감히. 천상우의 목소리는 오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뒤에 선 4명의 부하들도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어요. 그들의 태도는 이미 이 지역을 자신들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냥 가. 금자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어요.
오늘은 장사 끝났으니까 돌아가. 금자의 목소리는 무척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옛 시절, 그녀가 은도깨비로 불리던 시절의 그 기운이 살짝 배어 나온 듯 했어요. 하지만 천상우에게는 그저 늙은 여자의 허세로밖에 들리지 않았나 봅니다. 천상우는 금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무튼 일주일 드릴게요. 생각 잘해보세요. 그때 답 안 주시면 이 포차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주변 상인들을 모두 굴복시킨 상태였고 하모니만이 마지막 남은 독립 포차였으니까요. 천상우는 돌아서서 부하들과 함께 포차를 나갔습니다. 철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포차 안을 울렸어요. 백호파가 떠나고 포차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서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금자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 정숙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요즘 백호파의 세력이 커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터라 더욱 염려됐을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모니 포차 앞에는 누런색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당분간 영업을 쉽니다라는 글씨가 바람에 흔들렸죠. 금자는 포차 안에서 묵묵히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손님들이 뚝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백호파가 주변에 소문을 퍼뜨린 덕분이었죠. 여기 가면 위험해. 곧 문 닫을 거야. 이런 소문이 돌면서 단골 손님들마저 발길을 끊었습니다. 골목 입구의 채소가게도 건너편 철물점도 문을 닫아버렸어요. 30년 넘게 이 골목을 지켜온 상인들이 하루아침에 떠나버렸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골목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금자는 테이블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여른 밤중 철문이 살짝 열리더니 서정숙, 조윤희, 이순아가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정숙은 금자의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영업 안 한다면서? 문 닫은 줄 알았지. 금자는 쓰게 웃었어요. 웃음 속에 묻어나는 체념이 친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변엔 술병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 평소 깔끔하던 포차 안이 흐트러져 있었죠. 세 친구는 자리에 앉아 금자의 상태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윤희가 조용히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내고 밥솥에 전원을 켰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겐 오랜 우정이 있었습니다. 말없이도 서로를 보살피는 그런 깊은 관계였죠. 곧 포차 안에는 구수한 밥 냄새가 퍼졌고 금자의 굳었던 표정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내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개새끼들이 골목 전체를 장악했어. 어제는 미용실 할머니까지 쫓아냈다더군. 순아가 한숨을 쉬었어요. 세상 참 대먹지 않았네. 우리 젊었을 때는 그래도 조직들이 선이 있었는데. 바깥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자와 세 친구는 밖을 내다봤어요. 골목 끝에서 백호파 일당이 상인들을 모아놓고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천상우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그의 오만한 목소리에 골목 사람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주름진 그녀의 얼굴에 분노가 스쳐 지나갔죠. 저 새끼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동네를 접수하겠다는 심산이네. 정숙은 고개를 돌려 금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때처럼 다시 우리 손 써야 하는 거 아닐까? 청매파의 칼이 아직 녹슬지 않았다는 걸 보여줄 때야. 그 한마디에 포차 안의 공기가 변했어요. 4명의 여인들 사이에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정숙의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과거로의 초대였습니다. 금자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슬픔으로 가라앉았어요. 금자는 결연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나이 지났어. 우린 그냥 이대로 잊히는 게 맞아. 칼을 다시 든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야. 금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을 세 친구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두 같은 과거를 공유하고 있었고 그 끝이 어땠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그렇게 끝났지만 네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이튿날 밤 금자는 홀로 포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문을 굳게 닫은 채 어둠 속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그녀의 생각은 과거와 현재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청매파의 시절, 그들이 지켜냈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무너졌던 순간까지. 술잔이 비워질수록 기억은 더욱 선명해졌어요. 그때 갑자기 포차 뒤편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금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주방 쪽으로 달려가 보니 이미 작은 불꽃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흔적이 역력했죠. 금자는 재빨리 물을 끼얹었지만 불은 이미 뒷벽으로 옮겨 붙고 있었어요. 연기가 포차 안을 가득 채웠고 금자는 기침을 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대로 두면 포차 전체가 불에 타버릴 상황이었죠. 갑자기 포차의 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학생 교복을 입은 진우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당황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금자 이모, 불이야. 진우는 망설임 없이 주방으로 달려가 수건을 물에 적셔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금자는 충격에 잠시 얼어붙었다가 이내 진우와 함께 불을 끄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힘을 합쳐 간신히 불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뒷벽은 이미 까맣게 타버렸고 주방 기구들도 반쯤 녹아내린 상태였죠. 금자는 지친 몸을 벽에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화상을 입은 자국이 선명했어요. 진우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금자의 손을 살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걱정이 교차했어요. 금자는 그런 진우를 보며 쓸쓸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에게 마지막 남은 가족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괜찮아, 진우야. 작은 불이었어.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은 불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 백호파가 지른 거예요. 제가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금자의 눈이 커졌어요. 진우가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마저 다치게 할 수는 없었죠. 금자는 결심한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자의 손에 묻은 그 으름과 화상 자국을 보고 서정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금자의 손을 잡고 약을 발랐어요. 조윤희와 이순아는 불에 그을린 포차 내부를 정리하고 있었죠. 네 사람의 얼굴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멍청한 놈들, 불까지 지르다니.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우리 때는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놈들은 오래가지 못했지. 진우는 구석에 앉아 어른들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그런 진우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 청매파 시절 그녀가 지키지 못했던 수많은 아이들의 얼굴이 진우에게 겹쳐 보였죠. 특히 그날 을지로에서의 그 사건. 금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아픔을 눌러 담았습니다. 금자에게 진우는 단순한 단골 손님이 아니었어요. 그는 금자가 과거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씻어내기 위한 살아있는 보상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래전 칼날이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그녀가 지키지 못했던 모든 약자들을 대신해 진우를 돌보는 것이 그녀의 속죄였죠. 진우야, 당분간 이곳에 찾아오지 마. 금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오히려 이모가 걱정돼요. 그 말에 금자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는 자신의 안전보다 금자를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이 금자의 오래된 상처를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진우가 처음 포차를 찾았을 때가 떠올랐어요. 비에 젖은 채 들어온 15살 소년, 부모님은 지방에서 일하고 홀로 자취하며 학교에 다니던 그 아이에게 금자는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자신이 구하지 못했던 누군가를 대신해서. 사실 금자는 오래전부터 진우의 학비를 위해 몰래 돈을 모아왔어요. 자신이 죽고 나면 그 아이에게 가게와 함께 남겨주려 했던 돈이었죠. 칼잡이로 살았던 지난날의 업보를 조금이나마 씻기 위한 그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금자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나 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모, 뭔가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달려올게요. 진우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금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 아이만큼은 어떻게든 지켜내야 한다는 결심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자리 잡았어요. 과거 청매파의 칼이 휘둘러졌을 때 그 칼 끝에 스쳐간 무고한 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금자의 가슴 속에서 타올랐어요. 진우가 떠나고 포차 안에는 4명의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윤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제 어쩔 거야?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생각이야? 금자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갈등이 엿보였어요. 하지만 이내 결심한 듯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금자는 낡은 선반 아래쪽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나무로 만든 그 상자는 오랫동안 열리지 않은 듯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안에는 헝겊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금자는 천천히 그것을 풀어냈어요. 반짝이는 은빛 단검이 그녀의 손에 놓였습니다. 청매파 시절 그녀가 은도깨비라 불리던 이유였던 그 칼이었죠. 정말 다시 꺼내는 거야? 순아가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금자는 칼을 들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니까. 그녀의 눈빛에 다시 예전의 기운이 돌아왔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은도깨비가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과거의 은도깨비가 복수와 분노의 칼을 휘둘렀다면 이제 그녀의 칼은 진우와 같은 순수한 영혼들을 지키기 위한 방패가 될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윤희와 순아도 각자의 결심을 다진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도 금자의 변화를 느꼈는지 눈빛에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선 백호파에 대해 알아봐야 해. 정숙이 말했습니다. 요즘 조직들은 우리 때와 많이 다를 거야. 윤희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래도 칼에 베이면 똑같이 아프겠지. 4사람은 그렇게 백호파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예전 조직 시절의 인맥을 통해, 윤희는 지역 상인들에게서, 순아는 경찰서에서 일하는 조카를 통해 정보를 얻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백호파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기 전 오금자의 집 거실에 4명의 여인이 모였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희미한 빛 속에서 그들의 얼굴은 비장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각자가 모아온 정보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마치 전문 정보국이 수집한 것처럼 방대한 자료가 쌓여 있었죠. 청매파의 정보력은 과거 암흑가에서도 전설이었습니다. 이 네 명의 여인들이 한번 표적으로 삼은 대상은 그 어떤 비밀도 지킬 수 없었어요. 단 며칠 만에 그들은 백호파의 조직도, 자금 흐름, 심지어 핵심 인물들의 일상 패턴까지 파악했습니다. 백호파는 생각보다 더 큰 조직이야. 정수기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중앙에 놓았어요. 이 사람이 진짜 보스, 장진호. 천상우는 그저 말단 책임자에 불과해. 그런데 이 조직, 겉으로는 국제무역회사를 운영하지만 실제론 동남아에서 마약을 들여오는 루트를 만들고 있어. 사진 속 남자는 보기에는 평범한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말끔한 양복에 고급스러운 시계를 찬 그는 겉으로는 성공한 기업인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냉혹함이 느껴졌어요. 정숙은 이 사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관계, 자주 가는 식당, 심지어 애인 정보까지 모두 파악해 놓았습니다. 예전 매화라 불리던 정숙의 정보망은 여전히 건재했죠. 순환은 백호파의 자금 흐름도를 펼쳤습니다. 그녀는 과거 백설이라 불리며 조직의 경제 전문가였어요.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과정을 단 하루 만에 모두 추적해낸 실력자였죠. 천상우는 매주 화요일 마약 대금을 전달받아. 그리고 목요일에 상부에 보고하러 가지. 우리가 노릴 틈은 바로 그 사이야. 윤희는 골목 지도를 들고 와 백호파의 활동 반경을 표시했습니다. 번개라는 그녀의 별명은 빠른 발과 정확한 타격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천재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었죠. 천상우는 이 골목에서 두 명의 부하를 항상 대기시켜. 하지만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는 교대 시간이라 잠시 빈틈이 생겨. 금자는 묵묵히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테이블 위에서 원을 그리고 있었어요. 예전 그녀가 작전을 구상할 때 하던 버릇이었죠. 단 몇 분 만에 그녀의 머릿속에는 완벽한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은도깨비라 불리던 그녀의 전략은 항상 간결하고 치명적이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야. 천상우를 고립시키는 거야. 나머지는 내가 맡을게. 그 한마디에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이들은 과거에도 수없이 이런 작전을 성공시켰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각자의 역할은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4명의 여인들은 그렇게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치밀했어요. 순환은 벽에 지도를 붙이고 시간대별로 이동 경로를 표시했습니다. 윤희는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했고 정숙은 마지막으로 정보를 다시 점검했어요. 금자는 은빛 단검을 천천히 닦았습니다. 그 칼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그녀의 손에서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빛을 발했어요. 이들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백호파는 무엇이 그들을 덮쳤는지도 모른 채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청매파의 전설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금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른 새벽녘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어요. 오늘 밤 그들은 다시 한번 움직일 것입니다. 은도깨비의 칼날이 다시 한번 춤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오늘 밤 백호파가 상인들을 모아놓은 자리에 우리가 나타날 거야. 그들이 무엇에 맞닥뜨렸는지 보여주자고. 그녀의 말에 세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매파의 귀환을 세상은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어요. 저녁 8시 하모니 포차가 있던 자리에
상인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백호파가 소집한 상권 정리 회의라는 명목이었죠. 불안한 얼굴의 상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모여들었어요. 이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오라는 자리에 오지 않으면 더 큰 화를 입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골목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몇 개만이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천상우는 부하들에게 둘러싸여 당당하게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죠. 마침내 이 골목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골목은 공식적으로 백호파의 관리하에 들어갑니다. 천상우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상인들은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반박하거나 항의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 백호파의 부하들이 사방에서 위협적인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월 50만 원의 관리비만 내시면 여러분의 안전과 영업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거부하시는 분들은 천상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골목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4명의 여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은 어둠 속에서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가로등 빛에 드러났습니다. 오금자, 서정숙, 조윤희, 이순아. 4명의 여인들이 당당하게 걸어왔어요. 그들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수십 년 전의 그 기세가 다시 그들에게서 느껴졌죠.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른 것처럼 청매파의 전설이 다시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혹시 그 사람들 아냐? 천상우는 당황한 기색 없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4명의 노파가 별 위협으로 보이지 않았나 봐요. 아줌마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쉬세요. 금자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이 동네는 우리가 지켜온 곳이야. 너희 같은 잡것들이 함부로 어지럽힐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선명했어요. 그 한마디에 상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전설을 눈앞에서 보는 듯한 경외감이 그들의 표정에 스쳐 지나갔죠. 천상우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들이 뭘 안다고. 다들 붙잡아. 그의 명령에 백호파 부하들이 움직였습니다. 10명 가까이 되는 젊은 남자들이 4 여인들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상인들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들이 예상한 것은 무자비한 폭력 장면이었겠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정숙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다가오는 남자의 팔목을 정확하게 붙잡아 비틀었어요.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남자는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연이어 다가온 2번째 남자는 정숙의 무릎이 정확히 복부에 꽂히며 숨이 끊어질 듯 바닥에 쓰러졌죠. 윤희는 날렵한 동작으로 3명의 남자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은 남자들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고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환은 좀 더 직접적이었죠. 그녀의 손에는 가죽 벨트가 있었고 마치 채찍처럼 휘둘러 부하들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어요. 3 여인의 움직임은 나이에 비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격투 기술이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었던 것이죠. 가장 놀라운 것은 금자였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칼을 꺼내지 않았어요. 2명의 남자가 양쪽에서 달려들자 금자는 몸을 낮춰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다른 한 명의 턱 밑을 정확히 올려쳤습니다. 놀라운 균형감과 순발력이었죠.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도 정확해서 상대가 어디로 움직일지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순식간에 모든 부하들이 쓰러졌어요. 단 한 방의 피도 흘리지 않고 단 한 명의 비명도 들리지 않은 채로 말이죠. 오직 천상우만이 남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어요. 어디 파야? 금자는 천천히 천상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은빛 단검이 들려 있었어요. 칼날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습니다. 글쎄, 너희 같은 햇병아리들이 청매파라고 들어봤으려나. 그 말과 함께 금자는 번개 같은 속도로 천상우의 앞으로 나타났습니다. 칼날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천상우는 눈을 질끈 감았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통증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금자는 이미 그의 뒤에 서 있었어요. 이 칼날은 30년이 지나도 녹슬지 않았어. 너희 목숨은 내 손끝에 달려 있다는 걸 잊지 마. 금자의 말과 함께 천상우의 양복 소매가 갈라지며 떨어졌습니다. 팔에는 상처 하나 없었지만 정확히 옷만 잘려나간 것이었어요. 그것은 금자의 실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원한다면 언제든 그의 목숨을 가져갈 수 있다는 무언의 경고였죠. 천상우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골목의 상인들은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이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푸른색 불빛이 골목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천상우는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모두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빠져나갈 길도 보이지 않았죠. 이게 다 너희 짓이지? 천상우가 금자를 노려보며 물었어요. 금자는 대답 대신 은빛 단검을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경찰차가 골목 입구에 도착했고 경찰 3명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상황을 살피며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경찰관이 물었고 상인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나서서 말하고 싶지 않았죠. 그때 골목 끝에서 한 청년이 경찰을 향해 걸어왔어요. 교복을 입은 그 청년은 바로 진우였습니다. 전화건 사람이 저예요. 저 사람들이 이 지역 상인들을 협박하고 있었어요. 진우의 말에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자는 놀란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았어요. 그 아이가 여기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진우는 금자에게 살짝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 속에는 믿음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조카가 경찰청에 있는데 이 사람들 베코파라는 마약 조직이에요. 저희가 증거를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봉투를 경찰에게 건넸어요. 그 안에는 베코파의 마약 밀매에 관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거래 내역, 창고 위치까지 모두 담겨 있었죠. 경찰은 봉투를 받아 확인했어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대형 사건이네요. 천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천상우 씨,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에게는 묵비권이 있으며 경찰이 천상우에게 미란다 원칙을 낭독하는 동안 금자는 여전히 진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나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금자가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진우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모니, 포차와 금자를 지키기 위해 나섰던 거예요. 천상우와 그의 부하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상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오금자와 새 친구들, 그리고 진우만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알고 경찰에 신고한 거니? 금자가 진우에게 물었어요. 진우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매일 밤 포차 근처를 지나갔어요. 그러다 오늘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몰래 신고했어요. 그 말에 4명의 여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것은 오랜만에 나온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진우는 감탄한 표정으로 4분을 바라봤어요. 대단하세요. 어떻게 저렇게 모든 사람을 제압한 거예요? 순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할머니처럼 보이지? 예전엔 우리도 이것저것 할 줄 알았단다. 진우는 그 말에 더욱 궁금증이 생겼지만 금자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가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 더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더 나은 삶, 더 밝은 미래가 있기를 바랐죠. 우리 같은 삶은 내게 맞지 않아, 진우야. 금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넌 다른 길을 가야 해. 진우는 금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 그냥 이모를 지키고 싶었어요. 이모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요. 금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 그리고 그것을 만회하려 했던 노력들, 그리고 이제 그 노력이 이렇게 돌아온 것이죠. 고마워, 진우야. 금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4사람이 제공한 증거 덕분에 백호파의 마약 밀매 조직이 완전히 와해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천상우뿐만 아니라 장진호까지 체포되었다는 겁니다. 순아의 조카는 이 공을 인정받아 특진까지 하게 되었죠. 이제 골목은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금자는 포차 자리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불에 그을린 흔적이 남아있는 포차는 이제 새롭게 단장해야 할 시간이 왔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해볼까? 정숙이 금자의 옆에 서서 물었어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더 밝은 곳으로. 한 달이 지난 어느 따뜻한 봄날, 하모니, 포차는 새 단장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철제 구조물은 그대로 남았지만 내부는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어요. 깔끔한 나무 테이블과 의자들, 반짝이는 조리대, 그리고 포차 입구에 걸린 새 간판이 하모니의 재탄생을 알렸습니다. 저녁 6시, 금자는 앞치마를 메고 포차 안을 정리했어요. 오늘은 재개장 첫날이었고 골목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백호파가 사라지고 나서 골목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채소 가게도 철물점도 다시 문을 열었고 새로운 가게들도 생겨났죠. 금자야, 준비 다 됐어? 정숙이 포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포차 구석에 놓인 작은 신단을 위한 것이었죠. 4여인은 하모니가 다시 열리는 날 그들의 과거와 미래를 위해 작은 의식을 준비했던 겁니다. 응, 거의 다 됐어. 금자가 대답했어요. 순아와 윤희도 각자 무언가를 들고 도착했습니다. 순아는 특별한 약주를, 윤희는 옛 사진 한 장을 가져왔어요. 4사람은 조용히 신단 앞에 모여 각자의 마음을 담은 작은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것은 청매파의 마지막 의식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맹세였어요. 이제 진짜 우리만의 시간이 온 것 같아. 윤희가 말했습니다. 4사람은 소주잔을 부딪히며 미소 지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저녁 7시 하모니 포차의 문이 공식적으로 열렸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고 곧 포차는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옛 추억을 이야기하는 노인들,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젊은이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하모니는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 되었습니다. 금자 이모, 진우가 포차로 들어왔어요. 교복 대신 대학교 점퍼를 입은 그의 모습이 더욱 성숙해 보였습니다. 금자는 진우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서 와, 진우야. 자리 있어. 금자는 진우를 카운터 가까운 자리로 안내했어요. 곧 따끈한 찌개와 고소한 구이가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진우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였죠. 금자는 그 아이가 먹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진정한 가족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이모, 대학교 다니기 시작했어요. 진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법학과예요. 나중에 검사가 되려고요. 금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라. 참 어울리는 직업이었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 그것은 칼이 아닌 법으로 세상을 바로잡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잘 어울릴 것 같아, 진우야. 넌 할 수 있어. 밤이 깊어갈수록 포차는 더욱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금자는 주방에서 요리하며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의 미소가 번졌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네 사람은 이렇게 하모니에 모였습니다. 예전처럼 술을 마시고 지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들의 대화에는 더 이상 어두운 그림자가 없었어요. 오직 따뜻한 추억과 밝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이 오갔습니다. 밤 10시 금자는 잠시 포차 밖으로 나왔어요.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은 이제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것, 그리고 마침내 지켜낸 것. 그것은 바로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금자야, 뭐해? 손님들 기다려. 정숙의 목소리에 금자는 미소 지었어요. 그녀는 다시 포차로 들어갔습니다. 4명의 여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완벽해 보였어요. 세월의 무게를 이겨낸 우정, 지켜낸 자존심, 그리고 새롭게 찾은 평화.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보물이었습니다. 금자는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속으로 작은 기도를 올렸어요. 더 이상 칼을 들지 않아도 되는 세상,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 세상은 이미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사람의 따뜻한 밥 한 끼와 마음은 아직도 전설이 될 수 있어. 금자의 마지막 속삭임이 포차 안에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은도깨비의 마지막 칼날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오금자와 그녀의 친구들, 그리고 하모니, 포차의 전설은 이렇게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따뜻한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공감이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을 위한 한 잔의 감동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은빛다방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